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어령 박사님이 암에 걸려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남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외롭고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 이어령 박사님은 아주 유명하죠. 이화여대 석자 교수,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고 잘 알겠지만 서울올림픽 개폐회식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자, 참고할 서적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저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군자의 아들도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의 어떤 선한 피를 받았는데도 교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아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르칠 수 없는 거지. 자,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배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가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족이. 자, 자족에 이르는 길이 결국은 자기다움입니다. 남이 이랬다고 화내고 남이 저랬다고 감동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지를 동양에서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군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알고 깨닫는 자, 홀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필연적으로 외롭다고 합니다. 자, 이어령 박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레박 같은 갈증이 있는데 두레박은 당연히 물을 풀면 비워지죠. 그래서 영원히 물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은 차면 그만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레박과 물독으로 나눕니다. 물독들은 제 인생을 남만큼 물로 채우겠다고 아웅다웅 살죠. 반면에 두레박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좀 까칠하고 불만도 많고 빨리 걷죠. 자, 두레박 스타일은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직업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물독은 다 채우면 허무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남을 쫓아가는 욕망은 결국 물독도 두레박도 아니고 돌멩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갈증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뭐냐면 돌멩이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도 상당히 강조합니다. 고통을 우리는 다 피하려고 하죠. 당연히 피하려고 하는데 이어른 박사님은 예를 들어서 대장자위가 두드릴수록 강철은 더욱 강해지고 보리밭은 밟힐수록 더욱 연그러지죠.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고통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삶의 고통은 피해 사는 게 아니고요. 정면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고통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오롯이 자기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결국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죠. 인생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은 고역입니다.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해내면 가난도 결국 행복한 거랍니다. 자,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가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로 살고 정해진 대로 살면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돈을 받는 노동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성취의 기준이 있어 그때 비로소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때로 산다는 거죠. 인간이면 당연히 언어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지문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온리원이라는 겁니다. 무리 중에 그놈이 아니라 유일한 놈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눈물도 흘릴 줄 안다고 합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끌어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습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 가서 지적받는 게 뭐냐면요. 문제를 좀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좀 그렇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거대 담론을 좋아하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허투루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고장난 전차가 오고 있습니다. 선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때 스위치를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두면 트레일러가 10사람의 인부를 깔아 죽이고 선로를 바꾸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의 조건입니다. 한 사람이 내 친구고 다른 쪽 10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리고 당신의 가족입니다. 다른 쪽의 10사람은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혹해도 결국은 케이스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쉽게 결정했던 일반론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론이 진리일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다르게 산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외롭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이 모든 사회생활에는 당연히 힘들고 불리하지만 그런 자발적 유폐 속에서 시가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정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둥글둥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세계에선 관습에 의한 움직임은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자가 결국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성에 의한 움직임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죠. 작더라도 바람개비처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많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 속의 세상입니다. 바깥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어떤 힘을 받죠. 그게 바로 중력이죠. 억압과 간섭의 압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그 억압,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고 이현영 박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자, 주체적 인간으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 선택지 속에서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순응하는 게 아니라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찰해 보면 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나 바람 방향으로 가는지 역풍을 타고 가는지, 죽은 물고기는 배 내밀고 떠밀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등용문 얘기도 나옵니다. 잉어가 용문 협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죠. 등용문입니다. 자, 폭포수로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원하는 대로 갑니다. 떠내려가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명사회에서 그냥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역류하면서 가고자 하는 물줄기를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은 물고기는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생각하는 자로 깨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현영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뜬 소문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게나 있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풍문의 세계에 속지 말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진실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네. 결국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싱킹맨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사고해야 하네. 어른들은 머리가 굳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다 안다고 착각하니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거 묻지 말라고 단속을 하죠. 그런데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또 잡초와 잡초 아닌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이 표준인 사회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인간 잣대로 보지만 그러나 밖에서 달나라에 가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 눈동자에 빛이 꺼지고 입이 벌어지고 썩고 시체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음입니다. 옛날엔 묘지도 집 가까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 죽음이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간들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처럼 땅만 보고 달리는 부류, 거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부류. 그래서 개미 부류는 땅만 보고 가면서 눈앞에 단지 먹이를 주워 먹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거미 부류는 허공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재수 없는 놈이 걸려들기를 기다리죠. 뜬구름 잡고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죠. 마지막으로 꿀벌입니다. 개미는 있는 것 먹고 거미는 걸릴 것을 먹지만 꿀벌은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 창조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